안녕하세요, 허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고시대, 그것도 특히 운문문학으로 들어가서요, 그 흐름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고대가요, 향가, 이런 순서대로 계속 다음 영상 이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그 교재는 그 동영상 아래쪽에 설명 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그 다운로드 링크를 따라가셔서 다운로드 받은 후에 공부를 해주도록 하세요. 네, 봅시다 그러면. 자, 먼저 한국 시가문학의 전개. 우리 시가문학은 도대체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그 사이에서 어떤 장르들, 갈래들이 나타났다 사라져갔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나온 것이 고대가요죠. 네, 우리 교재 보시면 거기 화살표들이 있고요. 그 화살표 밑에 빈칸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빈칸 쪽에다가 살짝살짝 메모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제일 먼저 고대가요가 먼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요 고대가요가 다 없어지기 전에 또 하나의 노래 형태가 나타나죠. 뭐냐면 향차를 이용한 노래들, 향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향가가 그 삼국시대 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언제까지 지어지느냐면 고려 초까지 지어져요. 향가가 전체 25수가 존재하는데 그 뭡니까? 삼국유사에 14수가 실려있고 균여전이라고 하는 균여 스님의 전기에 11수가 실려있거든요. 근데 그 균여라는 양반이 고려 사람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25수 중에서 균여가 지은 11수는 고려 때 노래가 되는 거죠. 나중에 향가편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향가가 고려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표의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 향가가 고려 시대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쭉 그어가지고서는 시대를 표시를 해보면 이쪽으로 와가지고 거의 여기까지가 이제 고려가 되는 거죠. 아, 여기가 고려가 시작이 되는 거죠. 고려가. 여기까지가 이제 상고시대, 삼국시대 끝나는 거고, 통일신라가 끝나는 거죠. 네, 여기가 통일신라까지. 그래서 여기까지를 상고시대,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고려가 중세예요. 언제까지가 중세냐? 바로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 이전까지를 중세로 잡죠. 그 안에서 다시 고려시대는 중세 전기, 조선 전기는 중세 후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고려 때 만들어진 노래가 또 있어요. 뭐냐면 고려 소교죠. 고려 가요 또는 고려 소교라고 하는 거. 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고려 가요가 만들어지고 성행할 때, 요거는 주로 민중들의 노래라면 귀족들 간에는 경기체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경기체가. 근데 요게 조금 긴 것은요, 조선 거의 중기까지 경기체가는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거의 조선이고요. 그쵸? 여기서부터 이제 조선이 되는 거지. 중세 전기, 여기가 중세 후기가 되는 겁니다. 전기. 네, 여기는 중세 후기, 중후라고 합시다. 네, 그 다음에 또 조선 전기에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악장 같은 게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용비어천가 같은 거,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합리화하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조선을 송축하는 그런 노래들이죠. 그리고 밑에 아주 긴 것이 하나 있죠. 쫙 이어지는 거. 저 앞에서부터 이어져 가지고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거의 조선 후기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홀, 그래요? 그게 뭔데요? 바로 한시죠. 귀족들이 지었던 한시. 빠르게는 저기 을지문덕 장군의 그 여수장 우중문씨라고 해가지고 살수대첩 벌이기 전에, 바로 직전에 우중문을 야단치면서, 그죠? 놀리면서, 조롱하면서, 이제 이룰 것 다 이룬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돌아가 보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한시를 지은 것이 있는데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뭐 신라 때 최치원이 지은 한시라든가 등등등등 여러 편이 존재하거든요. 그게 이제 조선 후기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 자, 저 위쪽에 보면 고려 때, 고려 중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아주 긴 강한 생명력의 장르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시조입니다. 지금도 현대 시조를 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짤막한 어떤 형태의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정서나 어떤 주제의식을 표현해 주기가 아주 좋은 장르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민중들은 민중들대로, 귀족들은 귀족들대로 사랑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조선 전기, 그때 살짝 나와가지고 시조를 약간 뻥튀기한 듯한 그런 느낌의 그 노래, 그러니까 이제 왜 관동별곡이다, 삼위인곡이다 하는 가사들이 있고요. 그죠? 예. 그러다가 이제 개화기쯤 가면 이제 개화가사라는 것도 나타나고, 개화가사. 네. 그 다음에 또 창가 같은 것도 나타납니다. 개화가사와 창가는 구한말에 개화기 때 이루어져가지고 아주 많이들 불리곤 했었어요. 거의 유행가식으로 불리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게 신채시가 나타나죠. 최남선의 백에서 소녀에게를 비롯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채시가 끝난 다음에 이제 현대시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 여러 장르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재밌는 것은 어느 하나가 딱 끝나자마자 나머지 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 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겹치는 부분들이 보통 보인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하나는 쇠퇴해 가면서 하나는 자연스럽게 발전을 해나가는, 성장을 해나가는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디까지가 조선 쭉 가는 거야? 거의 신채시 요때까지가 가는 거죠. 그죠? 신채시 나타날 때 요때까지가 이제 조선, 그리고 중간에 뚝 자르면 조선 전기, 여긴 조선 후기, 역시 조선입니다. 요거는 이제 근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현대가 되는 거죠. 짠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가 문학을 크게 흐름을 갖다 쫙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강좌의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음 이어서 고대가요 장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